그분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배울 수 있었던 것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에 진짜 함께 발맞춰서 가자면 안 되겠다. AI가 도대체 뭐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튼이라는 찾으셨어요? 손 빨리 들으세요. 네, 알았어요. 예, 두 분 들으셨네. 예, 두 분에게 제가 확인하고 책 드리겠습니다. 리튼 나왔나요? AI 리튼 드릴게요. 예. 그리고 찾으셨어요? 좋습니다. 예. 좀 크게 해줘. 네, 알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네. 5.2.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내가 잘 못 들어서 못 들어. 그렇군요. 예.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를 보시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마무리가 진짜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그 아름다움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 마무리에 아름다움이 붙으려면 웰다잉을 진짜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열겠습니다. 자, 초심으로 돌아서 던진 질문인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누구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예,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네, 뭐 어쩔 수 없이 네, 하나님의 종이다. 네. 그겁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라고 본인을 딱 소개하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에 지금 절에 나가다가 20년째 교회를 가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예, 그냥 주일만 잘 지켜보자. 그리고 매일 그 극동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자. 요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요. 아직 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 네, 내가 말씀드리면은 네, 나는 네, 하나님께서 콜링 불러가지고 예, 세상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자녀를 삼아 주셨어. 네, 동시에 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자녀인데 교육도 시키고 뭐 요즘 그렇잖아요. 자녀인데 네, 교육시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자녀 삼아 주셨어. 동시에 나를 교육시켰어. 네. 자녀가 출랑 교육시켜가지고 거기까지 저도 제자를 보낸 거야. 제자 네. 동시에 보냈대. 그리스도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녀이면서도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맞아야 되는 질문 자체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아를 찾아가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비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수한 존재를 이루는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제가 키워드를 AI한테 아까 말씀드린 AI 리튼한테 키워드를 줬어요. 이 강의 주제를 줬더니 이 AI가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시 나누고 그 나눈 것을 다시 또 세분화시키고 또 이 PPT까지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해보면서 아직 AI가 멀었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회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취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못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지나가는 모든 순간들과 작별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는 현재 집중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부천 웰다잉에 오고 나서 또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합니다.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1시 반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니까 출근이 안 찍히면 안 돼요. 그리고 또 150m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그 원장님께서도 진짜 많이 배려하시고 하셨는데도 그만큼 따르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사진 보시면 80 넘으면 산에 누운 사람이나 안방에 누운 사람이나 똑같대. 누구예요? 저분 아세요? 맨 왼쪽에 있는 유재석이 말고 맨 왼쪽에 박이건인가 뭐 박근영 씨 박근영.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80이 넘으면 산에 누운 사람, 산에 누운 사람 누구죠?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안방에 누운 사람이랑 똑같아요. 안방에 누워 있는 거나 누운 자체가 똑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방에 눕지 말아야 되는 여러분처럼 여기에 오신 분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 그랬는데 바로 건강해야지 존재의 기쁨도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고 필요한 것을 바라며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길러 진정한 부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그러는데 사실 부와 행복을 같이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와 행복이 일치를 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 밤에 대리운전을 합니다. 밤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자의 차를 타보고 부자의 집을 가서 내려주는데 내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본인들이 통하는 내용을 들면 부자는 저렇구나. 그렇다면 나 그 부자 안 할래. 그런 거를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기야 나 거의 다 도착했어 그러는데 조금 아까 내려준 사람은 누구죠? 어떤 짝일까요? 그렇게 부자들이 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진정한 부와 행복이 같이 공존하지는 않는다. 거의 거기에는 저는 공감을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사이드 잡을 진행하면서 직접 본 모습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지고 자신이 분수에 맞게 삶의 과거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는데 바로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마무리 시작. 아름다운 마무리는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만큼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그분 진짜 살아있을 때 참 잘했어라고 하는 그분에 가기까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오늘부터 새로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카톡에 보신 분 중에 혹시 제 카톡 창에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뭘 새로 시작했는지? 안 보셨군요. 예, 강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강사를 모르고 계시네요. 제 카톡장에다 그 사진 한 장을 올려놨는데 사회복지 공부를 더 해서 진짜 일단은 학사를 한번 학사 과정을 공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구죠? 소크라테스. 예,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가 더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너 자신을 위하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살아온 삶 전체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감사하며 스스로 자유롭고 충만한 존재를 거듭나면 중요한 영적 지침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의 중요성에 해당합니다. 그럼 인생의 마무리는 과연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의 마무리는 단순히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조용하고 의미 있게 끝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삶을 어떻게 존엄하고 의미 있게 끝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과연 내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끝낼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결정권이란 부분 하면 생각나는 혹시 단어 있으세요? 자기 결정권. 사전, 연명, 의료, 의학서죠. 바로 자기 결정권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인생의 마무리 죽음이 아닌 삶의 문제로서 삶을 어떻게 아름답고 존엄하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해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원치 않은 방향의 끝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걸. 무슨 얘기죠? 할 걸. 해볼 걸. 그렇게 할 걸. 그러니까 다 지나가고 후회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껄을 할 수 있어도 껄 세 번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는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사전 연명의료 의학서인데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저게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18년대 저때만 해도 공청회가 많았고요. 저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지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했는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 마련인데, 자, 그렇다면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는 사전 연명 의료연수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 치료방을 결정할 수 있게 돕는다고 했는데, 다 혹시 하셨나요?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19년째 했어요. 안 하신 분. 안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역시 웰다인 강사님들은 맞습니다. 저는 이제 금연 선생님을 우리 그 사무실에 모시고 또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사전 연명의료연수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셔서 진행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전 연명의료의학서가 지금 이제 공단이나 또 보건소, 의료기관 등 600여 곳에서 작성 및 등록할 수 있는데, 환자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퀴즈, 퀴즈에는 뭐가 있을까요? 퀴즈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박수 주세요. 그분이 이제 받으셨는데 제가 무슨 선물을 갖고 왔는지 몰라요, 사실은. 자, 퀴즈요. 지금 사전 연명 의료 유형서가 글씨가 그냥 굉장히 짧아졌죠. 그런데 처음에 이 이름을 아시는 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이름이요, 길고도 길었대요. 그러면 몇 자였을까요? 손 들고 맞추세요. 존엄사. 존엄사 세 글자네요. 존엄사. 지금 손을 꽂고 계십니다. 그 연 선생님.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18자? 18자요? 안 돼요. 아니야.
8자요? 아, 저 찾아보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빨리 맞춰보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돼요. 그럼 왜냐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옛날 거는 아이 뭐 새 건 나왔는데 버려. 근데 이게 과정이라는 게요. 여기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분이 그거를 발의를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뭐래요? 아, 두 분은 상품 탔잖아요. 예, 상품 타신 분 기회가 없어요. 누구라고요? 원혜영 국회의원. 예, 맞습니다. 예, 자, 2018년도에 처음 명명되었던 명칭이요. 진짜 모르시나 보다. 아, 지금 계속 손가락 꽂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안 쓰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한번 21 아니야? 21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호수, 피스, 와라, 의료와 사전, 명령, 의료, 의향서. 예, 다 들으셨죠? 예, 더 길어요.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호스피스와나 롬이 임용 과정에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그래도 제일 가까이 맞췄으니까 선물 드릴까요? 예. TV네 선물. 선물. 예. 아, 공주제도 다 드려야 되겠다. 나눠주세요. 아, 그래도 그 금연 선생님이 그 작성자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가까이 가시네요. 여러분들이 그 진짜 저렇게 긴 거? 몇 자예요? 글자 몇 자예요? 스물아홉 개요. 예. 네, 30글. 30. 그러니 저걸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만든 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된 거죠. 예. 자,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단순히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잘 죽는 것을 의미한대요. 예.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잘 사는 게 잘 죽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데 보세요. 삶이 손바닥에 위라면 뒤집으면 죽음이겠죠. 바로 이렇게 밀접하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 옆에 있는 누구의 죽음은 내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 예. 옛날에는 장례식장 그러면 저는 무서워가지고 장례식장에 밥도 못 먹었어요. 예. 그런데 웰다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요 장례식장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국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예. 자, 죽음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려움이나 고통 없이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웰다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예.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렵대요.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데 제가 밤에 운전하면서요 다른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사전 연명 의뢰서 작성하셨어요? 그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술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전혀 몰라요. 아직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방송에 떠들어도 그건 네 이야기지 내 이야기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처에 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누가 돌아가셨거나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말기 환자들은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 시술을 받거나 집에서는 적절한 의료 지원 없이 고통 속의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 보셨나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끔. 가끔이요? 많지는 않지만 네. 극소수. 그런데 보면은 사실 의사들이나 119 사람들이 죽었어도 안 죽이고 데리고 가잖아요. 왜?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가 복잡해서 안 돼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시면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 조사 나와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앰뷸런스 삐오 해가지고 싣고 가버리면 거기서 산소 마스크 빼면 병원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 못 죽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죽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무슨 문제가 심각해질까요? 25층에 살았어요.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엘리베이터 주민들이 절대 못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차 올려가지고 내린다고요? 아이고,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와서 돌아가셨더라도 무조건 산소호흡기를 해서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송한 다음에 병원에서 뺍니다. 그래서 본다면 이제 그 가족 간 갈등, 의료진과 충분한 대화 부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기의 본인의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우리 개선 방법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료진과 가족 간 충분한 소통과 함께 호스피스 완화 서비스 확대가 의료시설 필요, 확대가 사회적으로 주민에 대한 공개적이고 긍정적인 논의가 활성화되며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지키며 삶을 의미 있게 마감하는 과정, 법적 제도와 사회적 지원이 마련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죽음을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인 중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웰다잉에 대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로서의 역할도 같이 함께 가는 부분이죠. 헌법 제10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중요합니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명시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가 단순히 우리의 죽음을 논하는 것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같이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철학적, 문화적 관심을 보면 삶의 마무리는 바로 죽음에 대한 철학적, 문화적 관점은 매우 다양한데 인간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지마, 너도 곧 와. 마지막까지 웃음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유성 그분이 개그맨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우리 저하고 같이 오신 양추진님이 제 옆에 앉았거든요. 근데 인터넷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곧 돌아가시겠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다고 나왔습니다. 삶의 그림자는 삶의 그 속에 어떤 죽음의 그림자 같은 그림자가 때로는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면서 이분 참 괜찮은 분인데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의 마지막 삶을 자기의 고향으로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잘 지내는구나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사진이 올라와서 잘 살아가 마무리하고 있겠구나. 본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셨죠. 예. 너무 아직은 젊어요. 예. 그 개그맨들 사진에 올라온 것을 봐도 웃지 마. 너도 곧 와. 이래서 아무도 안 웃은 것 같아요.
예. 진짜 누구도 웃지 않는 그런 장례식장이죠. 사실은 뭐 저 자리에서 웃는다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은 사람 있어요. 개그맨들 나중에 모두 다 웃었어요. 왜 웃었냐? 연결식장에서 지금 보면 연결식장에 서 있는 사람 있죠? 예. 저 누구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수 있을까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막내 예? 김한 네 김정열. 김정년 아니 김정열이요. 예. 김한래 그러니까 숭구리당당이 그러니까 고인이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퍼포먼스를 하겠다 그래서 한 그 장면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안 웃을 수는 없겠죠. 예. 그 이런 모습으로 살아 계셨는데 진짜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은 너무 보기에도 한방 돌아가실 분처럼 보였습니다. 76세 폐기흉이라고 증세가 악화돼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고인이 이제 생전에 터를 잡고 국수집을 했는데 혹시 그 가게 이름이 국수 교과서 이렇게 짓는다면 진짜 특별하지 않을까요? 네. 바로 남원에 있는 그 지리산자락 끝자락인데요. 국수 교과서는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가게 이름이요 국수 교과서네요. 파는 음식은 비빔 생면 국수 50그릇만 준비한대요. 어여 달려들어요. 이게 이제 그 홍보 현수막이에요. 몇 그릇 남았시? 그러면 문의하래. 꼭 오기 전에 몇 그릇 남았시? 그러면 물어보래. 왜? 50그릇밖에 안 파는데 48그릇인데 5명이 오면 못 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꼭 물어보래. 50그릇 팔면 얼마일까요, 그럼? 과연? 예? 50건 한번 50건 값인데 그거 당연한 말씀이시겠고 한 그릇에 그러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그러면 받은 걸 모르니까 네. 8,000원 비쌀까요? 정도? 네? 8,000원? 8,000원이요? 네. 또 국수 비빔 생면국수 7,000원, 8,000원. 예.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10,000원. 5,000원? 예. 10,000원.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사 먹을까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볼게요. 예. 이 중구마을이라는 데인데 국수집이 이렇게 생겼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본인의 삶의 마지막 삶을 미리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11시부터 재료 소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2시간 안에 끝나면 2시간 장사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장사보다도 삶을 즐기는 역할처럼 보였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장독대도 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시 한 편도 적어놓을 정도로. 예. 그리고 이영국 셰프가 다녀갔는데 국수를 맛있게 읽는 방법이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수 먹으면서 시제하는 금지, 짝사랑 고백 금지, 옛날에 잘 살았던 두라치기 없이 뒷담화 하나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먹기, 옆사람이 맛있게 먹더라도 질투하지 않고. 참 보면 우리가 국수 맛있게 먹는 방법에 저런 아이디어를 쓸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죠. 근데 역시 개그맨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녹아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식당에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 보면은 15년 동안 그러니까 그동안 15개 이상의 국수를 실험을 했대요.
국수를 어떤 걸 할까? 동네 분들, 외지, 서울, 부산, 파주 등등에서 선후배 지인들 국수 맛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짜다, 싸다, 맛있다, 전국 잔치국수랑 다르다, 좀 비싸다, 스파게티 같다, 가격도 8,000원, 9,000원, 심지어 12,000원 정도 받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받으면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최종 거창한 국수로 맞췄는데 10,000원 받게 됐대요. 그럼 50그릇이면 얼마예요? 하루 50만 원 이상 안 버는 거예요. 예. 저게 장사하는 사람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 강사님 저게 일반인들이 저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전유생이니까 저 기사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사람들이 일단 유명하고 봐야 돼. 근데 그만큼 많은 저거를 가지고서 딱 한 가지 메뉴로서 간다는 게 장사하는 사람이 쉬울까요? 안 쉽죠. 예. 아무리 전유성이라 할지라도 장사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국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국수에 조랭이 떡같이 떡을 있죠. 말랑말랑한 떡을 올렸대요. 예. 그리고 후식으로는 비비빅 아이스크림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딱 10,000원 한 장 받는데요. 괜찮나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비비빅 값이나 조랭이 떡을 포함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분이 그 삶에서 자기 삶도 참 즐기고 살았다. 이 국수집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기 삶을 즐기기 위해서 50그릇만 팔고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멋지게 살았나요? 그렇죠. 예. 고인께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는 곧 죽어요. 딸에게 사후 유언을 남겼는데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유언이 아니겠나라고 남긴 말이 김학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다. 그런데 유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냐. 내 생각에는 희극인 장으로 해주고 화장을 수목장으로 해달라는 것이 유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서 알아서 듣고 본인 살아생전에 얘기했다는 것을 그게 유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딸에게 사후 유언을 남겼는데 바로 사전 연명 의향서가 만들어졌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돼서 기흉 관련 그런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라고 봐야죠. 관리를 못한. 죽음의 철학적 의미와 인간 실존에 대해서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국소적 사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식의 한계를 넘는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최근에 생을 달리하신 전희성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통해서 보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직접 경험할 수 없게 죽음은 미지의 세계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추석 특집으로 어떤 가수가 미지의 세계로 그런 노래를 불렀죠.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미래를 만드는 우리들의 푸른 꿈. 과연 영원히 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노래에 대한 부분에 가사를 좀 빌렸었지만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우리는 다음 생, 우리의 삶의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다음의 생이 있을까? 우린 뭐죠? 천국 소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에 향한 존재를 보며 죽음을 미리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마르틴 하이데거가 죽음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구분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1889년생이시래요. 그리고 1976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독일의 철학자로서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올려드리고. 예. 굉장히 엄했을 것 같은 인상 아닌가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철학자들 모습은 다 이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를 야스퍼스라는 죽음을 한계 상황으로 보면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절망과 좌절을 겪지만 동시에 초월적인 존재를 소통하며 자유스러운 실존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설명하신 이분은 카를 야스퍼스인데 독일의 철학자예요. 하이데거와 함께 독일의 실존 철학을 창시했는데 이분은 아까 그 분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굉장히 강단 있어 보이시죠? 예. 아까 그분은 진짜 어찌 보면 무섭고 같이 대화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분은 강단 있고 좀 편안해 보이시는 그런 상도 있어요. 예. 우리의 삶과 죽음의 관계는 바로 죽음에 대한 이해,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라 그러는데 죽음을 배우고 알고 또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삶을 더욱 진실하게 대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깊이 성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아는 것은 불교에서 삶이고 그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삶과 죽음은 바로 양손과 같은 부분이라서 결론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예.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삶의 현실적 문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분 이야기죠. 예, 에피크루스죠.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동안엔 죽음이 없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맨 앞으로 끌어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 삶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나. 예. 그러니까 너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다 보니까 1, 2, 3, F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1, 2, 3, F. 예. 그 죽음조차 죽을 사자라도 안 쓰기 위해서 그걸 피해가고자 별별 수단을 다 쓰죠. 예.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웰다잉을 공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1, 2, 3, 4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저는 사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부천 웰다잉 헬퍼 과정 몇 개라고요? 4개. 4개. 예. 그런데 그 이전에 공부한 각당 복지 재단 쪽에 저기도 4기생이에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추가해 볼까요? 제 생일이 10월 4일이에요. 예. 사자하고는 뗄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사실은 두려움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근데 다른 사람 만나면 뭐 12살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7살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4살에 잃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얘기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도 저는 죽음이란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을 원망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직 나 할 거 많은데 왜 벌써 가셨어?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제 욕심이죠. 근데 제가 그거를 나이 들어서 아는 거예요. 40세가 넘어가면서 공부하는 도중에 비밀자 게임을 하는데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원망의 할 부분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가 못한 것에 대한 내가 다 나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문화적 종교적 관심에 보면 많은 종교에서 영원 불멸성과 내세를 믿으며 죽음 이후 천국이나 지옥 환생 등의 개념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해석하는데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성을 추구하는 방식이 바로 종교적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죽음을 금기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당해졌으며 무리한 생명 연장 치료를 막고 존엄한 죽음을 추구하는 웰다잉 운동이 확산된다. 바로 이제 그 웰다잉을 확산될 수 있는 나라들이 자 그렇다면 웰다잉 공부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 것 같으세요 혹시?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몇 나라나 될까요? 예? 3, 40개 되겠네. 3, 40개? 3, 40개. 예. 확실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못 먹고 살던 진짜 먹고 살기 바쁘던 시절에 웰다잉 공부했나요? 안 했죠. 그렇다면 저는 기껏해야 10개 나라 미만으로 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웰다잉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먹고 살고 것도 바쁜데 안 되는데 웰다잉을 공부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10개 나라 이외에는 제대로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만큼 오게 된 것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죽음에 대한 감정과 윤리, 죽음은 공포, 두려움, 불안, 허망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영적 위로가 중요하다. 예.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휴이치는 사람들이 죽을 때 대표적인 후회하는 게 4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기 시작.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지 못한 것,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 보면 못한 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단어로 말씀드렸는데 껄 맞습니다. 껄 내자인데 이 중에서 껄 하나만 하셔도 다행이라는 거죠. 근데 4가지 다 하면 아직은 삶이 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정과 윤리 보면 안락사나 장기기증, 연명치료 중단 등 생명과 죽음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존중이 중요한 가치를 다뤄진다. 지금 현 정부에서 뭘 줄이겠다고 지금 나섰어요? 뭘 줄이고 있다고 나섰는데 제가 연극했던 부분이에요. 힌트는 모르시겠어요? 뉴스 안 보세요? 하도 싫어가지고 안 보시는 거예요? 자살 줄이겠다고 나섰어요. 아셨죠? 보셨죠? 뉴스? 자살 줄여보겠다고 우리나라 자살률 1위를 한번 이거를 탈피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의 존엄성 중에 존엄성을 못 지켰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존재를 대우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잘 살아도 너무너무 잘 사는 게 제가요 밤에 대리운전하면서 주차장에 가보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세상에 없는 명차들이 다 있어요. 포르쉐 같은 거는 차도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아요. 그래도 못 살겠다 그러고 자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과학과 기술의 영향을 보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유전자 치료하고 냉동보존술 생명 영장 기술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선생님이요. 지금 만약에 갑자기 저기에서 냉동인간이 됐다. 10년 후에 깨어났어요. 10년 후에 냉동인간을 다시 살려서 치료를 해서 살려놨어요. 10년 후에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렵죠? 그 질문이 말이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사람도 있을까? 예? 지금 사람이 그 질문을 받아. 제가 그럼 답을 당사자가 드려볼게요. 냉동됐다. 네. 10년에 살아났다.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물었잖아요. 네네네. 그 10년 제가 대답을 드려볼까요? 황당한 나는 그 문제를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시대의 변천사가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지금요 그때 다시 깼어요. 10년에 깼는데 세상이 온통 뒤바뀌어가지고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발전해도 예, 예. 냉동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없어.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니. 그건 당연히- 수 없다. 이거는 잠깐만요. 강사가 방해는 그래서 방해는 강의하면은 대단히 미안한데 강의 질문에 예. 강사님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질문은 내가 대단히 미안해요. 이게 정말 정답이 우리 네네네. 우리 같이 듣는 분들께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네.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 목사님이고 장로님의 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경우도 죽은 사람을 냉동시키면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할 거냐? 1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대답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뭐 사이코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거지. 그런 질문은 미안한 얘기인데 네네네. 저기 혹시 알겠습니다. 오해시켰다. 예. 말 근데 질문답지 않다 이거지. 방향은 예. 다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세요. 글쎄 뭐 그렇게 합리화식을 할 말이 없는데 그 네. 질문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강의의 질문을 강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내가 이제 생각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겠는데 나는 그거는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질문은 무슨 얘기냐면 시대 변화 때문에 그때 깨어나도 지금 그 삶하고 너무 변화가 빨라가지고 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다른 의도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줄기세포 연구 그러면 누구를 얘기를 하죠? 황우석 박사 얘기를 하죠. 지금 근데 얘기하죠. 황우석 박사. 그래요, 황우석 예. 박사.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기 뭐라더라? 네. 아랍에미리트인가? 아랍에서 이제 그 지금 뭐 왔다 갔다 활동하신다는 네. 그런 그게 올라와 락카가 오신 있더라고요. 말이 예, 그래서 시대가 너무 빨리 저기 간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보면 충분히 개연성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연결을 드려봅니다. 예. 언제까지 왜 살아야 하는가? 이거 참 계속 얘기를 하면 언제까지 왜 살아야 되는가 근본적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술 발전이라는 것 때문에 전통적인 죽음관에 대해서 도전하며 새로운 윤리적 철학적 논의를 계속 촉발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다는 말씀으로 드려볼게요. 예. 자, 그래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철학적 문화적 관점에 대한 부분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불면성에 대한 탐구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며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이해는 죽음을 보는 시대적, 문화적, 학문적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제가 AI를 통해서 이 주제를 갖다가 주고받고 하면서 이 강의자를 만들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변화성에 대해서만큼은 어쩔 수 없겠구나. 그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나한테 정보를 주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서양 사람들이 느끼는 그 죽음에 대한 관점 차이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인생 마무리 의미와 태도에 대해서 마무리란 무엇인가 또는 아름다운 마무리한 마음가짐, 삶의 마무리는 다양한 철학적, 문화적 관점 속에 개인별로 생각해보는 자신의 마무리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를 볼게요. 예, 생각해보는 나 자신의 마무리 인생. 개인별 인생 마무리인데 자신만의 삶에 갇혀 경험을 온전히 인정하고 감사하는 순간. 어찌 보면 우린 경험이 스승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근데 그 경험이 이제는 스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지금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스마트폰하고 놀아가면서 이 네모 안에서 놀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태어나서부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삶의 가치와 경험들을 서로 나눠야 되는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부분 이게 많이 흐트러지는 게 넌 이거 보고 있어. 그래서 이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대화가 단절되고 급기야는 따로 살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내가 안 맞아. 그래서 개인 가족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자신의 신념이나 사명을 완성하고 없이 떠나가는 것. 그런데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긴다는 게 지금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자꾸 가족 그러는데 가족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안 배우고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배워야 된다. 아니 부모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되지 않겠어? 동물들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그 자기네 삶 속에서 서로 대화가 주저앉더라도 잘못하면 부리로 쪼고 하면서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서 배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해 두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가 생명윤리에 대해서 삶의 생명윤리에 대해서 내가 원래 11월 14일인가 내가 강의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원장님이 약간 불러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12월 달 강의 드리는 분하고 교체해야 되겠는데 요건 또로 놔두고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왜 인생이 중요한가 내가 그 생명윤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에 책도 좀 보고 있는데 역시 옛날에 우리가 이 의사들이 말이죠. 의사들이 이 사람을 말이지 죽여가지고 이게 뭐 연구하고 뭐하고 하는 게 많이 공부한 분들이잖아요. 인생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인성 박사 돼도 그 사람들이 엄청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내가 나중에 강의할 때 뭐 하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제 어르신들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 소리를 자주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남인데 당하더라도 배반을 당하더라도 우리 후손은 절대로 먼저 배반하지 마라. 가문으로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진짜 그거 하나는 뭐 그렇게 또 해왔고 우리가 전만 우리 애들이 공직이 아니고 우리 집안들이 공직이 많이 있어요. 집집마다 공무원이야. 그런데 그 지침을 내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니 나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인데 이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공약할 때 조상의 빛난 오늘의 대살려고 이렇게 하듯이 그 가정에 가훈이 있다. 이 회사에 가면 사원이 있고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도 거풀이 있다. 또 회사는 사원이 있고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나라에도 국정 지표가 있는 거야. 재임기원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듯이 저희 가훈은 우리 가훈의 우리 후손들은 조상의 빛난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했지만 조상의 흠결 남기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후손이. 네. 그러다 보니까 공직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정말 청렴하게 우리 형제들이 살아온 것도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나도 애들 키우면서 우리 사남매를 키웠는데 우리 애들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렇게 살아가겠다. 네네네. 그렇게 살아가겠다. 네네네. 그래서 남들 피해를 주지 않고. 네네. 예. 그래서 내가 장애문화 나눔 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지켜보면 알기 때문에 또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나는 뭐 내가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나는데 저걸 공사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앞으로 보면 알 거예요. 네, 네, 난 엄청 알겠습니다. 잘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해. 네. 이 자, 생각. 자신의 마음과 몸이 편안한 상태,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스스로 생각을 갖다 이제 마무리 인생으로 보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은지는 진짜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평화로운 삶의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고, 또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조건이 맞아져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단계와 방법으로 나의 핵심 가치 파악하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요. 또 내가 자랑스러웠던 순간이나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했던 경험,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또 내가 분노하거나 슬퍼질 그 상황에서 침해된 가치는 무엇인가. 세 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핵심 가치를 보면 가족, 건강, 성취, 안정감, 감사, 진정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나온 게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이 이미 무너져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고, 진짜 어르신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봐도 건강을 잃으니까 모든 걸 다 잃더라고요. 네. 그리고 성취, 목적 있게 성취를 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고, 진짜 안정감, 평온 같은 그런 부분, 또 감사에 대해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게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기가 있는데 동시에 모든 것, 세상에 제일 큰 나무가 몇 개라고요? 나무? 네, 세상에 제일 큰 나무 몇 개요? 네, 1개예요. 네. 그래서 모두가 1순위 될 수 없다 그런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말을 맞춰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치가 더 우선시 되는지 평가를 하고 가족을 1순위를 두었지만, 또는 가족보다 취미를 1순위 둬서 요번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안 하고 골프를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낚시를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순위는 상황과 경험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치 기반 목표 설정하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운동 안 하면 안 되겠죠? 또 성장이 매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책을 안 읽으면 안 되겠죠?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스마트 원칙,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순위 판단과 실행 과정에 보면은 무엇을 왜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인데, 바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그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서 4분면이 있거든요. 1분면에서 4분면 중에 1 보면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 네. 즉시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은 그렇게 보죠. 4분면의 2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또 4분면의 3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네. 4분면의 4번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거를 도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은 결과가 있는 업무라고 부르죠. 두 번째 4분면의 2는 이렇게 장기적인 성공에 기여하는 마감일의 불분명한 업무를 얘기하죠.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에서는 바로 반드시 완료해야 하지만 특정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냥 그런 직업이고요. 4분면의 네 번째는 방해 요소 그리고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단계와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도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라는 부분은 계속 변하고 있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데 매월 또는 분기별 가치와 목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또 때때로 필요하면 수정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인데 삶의 가치는 바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목표. 이게 목표를 제가 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서 자격증 신청을 안 하고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동안에 그냥 공부만 해놓고 놔두고 이렇게 이제 평생교육사도 그랬는데 취업을 들어가면서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는데 저 공부했으니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공부한 거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오는 거는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5월달에 이제 신청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이제 9월에 나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저를 공부하라고 그러신 박사님이 그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이제 몇 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요. 이제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계속 들은 이야기가 저한테 이제 바늘침처럼 들어온 거죠. 계속. 그래서 저 사회복지 그 공부를 다시 또 연결해서 하면서 웰다인도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그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확실히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고 그 각인을 도장을 찍듯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이제 하겠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나하고의 또 약속이 또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도 되게 그게 이제 빼박이에요. 빼박이 뭔지 아시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1년 반 그러니까 거의 2년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마무리를 잘하기 위한 준비와 실천, 삶의 가치 정리와 우선순위 세우기, 인간관계 정리 및 소중한 사람들의 화해와 감사표현. 사실 인간관계 정리가 너무너무 많아도 방대해도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5손가락 한번 올려보세요. 5손가락. 요 정도 사람들하고 거의 일주일에 이렇게 지낸다고 그러면 괜찮지 않겠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5사람 정도만은 꼭 있어야 된다. 물론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한 사람 더 만드세요. 예. 예비 후보로 놔두세요. 이제 어르신들 보면서 저분 옆에 계신 분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살지? 라고 그러는데 또 사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어르신들과 이렇게 온 시간이 한 16년 차 이렇게 오고 있어요. 오는데 그 중에 한두 분은 좀 급해서 먼저 가셨고요.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늘 봬도 항상 건강하시고 이거 아무리 맛있는 거 드려도 못 잡수시는 분은 못 잡수세요. 예. 그래서 나눔과 봉사 아까 우리 금연 선생님 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서울시 자원봉사 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 좀 달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다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저 준비하신 자료 있죠? 잘 된 거거든요. 박수 한번 주세요. 건강관리 및 법적, 경제적 준비, 유언, 재산 정리 등이 개념적인 소개가 있지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 6가지가 바로 첫 번째가 공동체 의식과 연대 강화예요. 제가 원장님이 늘 매일같이 올리시는 걸 보면서 부담이 엄청 많이 드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연말에 16일 예, 연말에 12월 16일
예, 홈커밍데이죠. 진짜 그렇게 계속 올리시는 걸 보고서 대답을 못하고서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날짜에는 우리 양 선생님이 도와주면 제가 그 날짜에 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리는 원장님 네네. 그거 보고 우리 회원들하고 여기 졸업한 기수생들하고 가입되는 분들하고 들어와서 그걸 본다 이러면 그거 보고 안 오는 분들은 나는 좀 뭐 이상한 사람들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 네, 그래서 공동체의 지가 연대감 강화를 보면서도 계속 그 원장님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문제 공동으로 해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죠. 활동 6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 공동체 내 신뢰 구축, 연대감을 높여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바로 우리 그 홈커밍데이의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과 참여 증진. 봉사활동은 단순한 선행이나 자선이 아니다. 사회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 체계적인 노력이고 개인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부분들. 아까 내용에 어떻게 그렇게 이제 들어갔을까? 저는 주제 보고서 주제하고 좀 다르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주제를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이제 만들고 또 보강하고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3-4번 정도 이렇게 수정하고 마치고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사무실에도 또 이 강의를 시연을 해봤어요. 시연을 해보고 그리고서 다시 또 조금 더 고침을 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만족과 봉사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자율적으로 넣는 활동, 자기 실현과 내면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사실 봉사라는 것을 하면서 저 자신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서울시 자원봉사협의회에 한 일쪽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확장, 인성교육 등 개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봉사활동이다. 그러죠. 그리고 네 번째,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기반. 나눔과 봉사는 단기적인 도움을 얻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공동모금 같은 부분들 있죠. 근데 모금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모금을 할 때는 꼭 저게 있어야 돼요. 법인체가 고유번호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모금하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이제 5번째가 이제 사회적 발전 문화 확산인데 나눔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뿐 아니다. 지혜와 경험, 배려와 관심, 나누는 문화로 확장한다 그랬는데 아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제가 그 봉사했던 부분들 또 옆에 이렇게 아까 이제 안경 하나 닦아주는 거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일인지 몰랐어요. 본인한테는 저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 본인한테는 장애인 본인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그런 걸 같이 계속 해보면서 관심 갖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자, 6번째 글로벌 나눔 실정 국내 해외 의료봉사 등 글로벌 차원의 나눔 활동 활발 그랬는데 바로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또는 해일이나 태풍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는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저는 이 말씀드릴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어항에 붕어가 2마리가 살고 있어요. 붕어가 2마리가 헤엄치고 있는데 같이 살다가 하나가 시름시름 아팠어요. 그러니 이 붕어가 아파요. 그러면 이 어항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지구에 어느 쪽이 하나가 망가져서 그렇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그 국제적인 연대를 갖다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어항 속에 붕어가 아니겠나 생각해봅니다. 붕어가 시름시름 앓잖아요. 죽어요. 그럼 물이 탁해지고 썩어요. 그럼 이 붕어는 멀쩡하던 붕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음의 평화 성찰, 마음의 평화 찾기, 용서, 자존감, 긍정적 사고. 자, 용서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를
어떤 챕터를 가지고서 만들어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큰 단어가 용서라고 생각하고요. 명상 일기 쓰기, 자기 성찰과 정서 관리 방법, 인생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감사함의 힘. 예. 용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힘을 내놓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핵심은 과거에 받은 상처나 분노를 마음속에 담아두면 자신에게 괴로움을 교회를 용서함으로써 상대방을 위한 것이며 아니면 자신을 위해 과거의 암흑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이를 실천함으로써 마음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결국은 그 상대방을 용서를 했다 그러지만 결국은 내 평화,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용서할 사람은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버리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묻고 싶은 뭔가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가고 싶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가고 싶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예, 내 인생에 꼭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내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한 달이 남았다면 한 달이 굉장히 길게도 보여지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 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버리고 싶은 일, 먹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일, 꼭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하세요. 오늘 하세요. 예. 그래야지 그 한 달을 갖다가 1년처럼 쓸 수 있고 또는 10년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존감 회복,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낮은 자존감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며 외부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습니다. 그 자존감이 낮으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으니까 해보세요. 같이 함께 해볼까요? 이러고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을 키워주면서 매일같이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조금씩 변화를 오는데요. 글쎄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 영화제에 출연을 했었는데 상을 탔대요. 그래가지고 상을 타서 상금을 받았는데 그 피자를 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 영화제에 참여할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했나 봐요.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어저께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영화제에 참석한 사람이 수상대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화제에 참석한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영화제를 가게 도와준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쓰냐고.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영화제에 그 영화에 출연했던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주인공이 아니라 옆에서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가 시상대에 섰더라고요. 신경질이 나가지고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이건 아니다. 제가 한 번은 깨우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내가 서야 된다고 얘기 못했냐고 제가 막 진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그 말을 건네고 작은 성취를 칭찬해주는 그런 역할이 그 습관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또 계속 격려해주고 또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 우리가 부정으로 출발하잖아요. 부정으로 출발하면 절대로 긍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긍정으로 시작을 하면 부정으로 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시작부터가 부정이면 절대 긍정으로 안 간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무조건 긍정으로 출발한다. 난 시작이 긍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반복하며 점차 긍정적인 사고가 습관화되고 이는 내면의 평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도와주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내면의 안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으며 꾸준한 자기 교육과 선택에 집중하는 태도로 함께 하면 더욱 깊은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용서를 못하고 그래서 나도 불편해요. 사실은 나도 불편한데 그거를 갖다가 해결했을 경우에 모든 게 다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마무리 메시지. 예. 너무 빨리 올랐네요. 제가 꼭 하고 갖고 되고 가고 싶은 곳. 예. 이게 뭐예요? 버킷리스트. 혹시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세요? 저는 버킷리스트에 대한 강의를 부천 웰다잉 할 때 처음 여기 와서 한 10여 년 전에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출발하게 된 게 버킷리스트를 하는 이유가 그 중에서 제일 쉬웠을 것 같아요. 왜? 그때 막 배울 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좀 멀고 그 다음에 좀 이런 지금처럼 강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강의를 해보자라고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본 게 뭐냐면 영화 버킷리스트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들을 보고 영화를 보고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강의안을 만들게 된 게 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보면 76번에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하기 2010년에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77번에 썼던 부분이 바로 고도원 선생님 그 꿈 멘토 찾아가기. 제가 처음에 꿈이 카레이서였어요. 카레이서 아세요? 카레라이스 말고요. 카레이서요. 카레이서. 네.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28살에 시작을 했는데 꿈이요. 오는 것 같은데 한참 있다 보면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6살이 됐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꿈을 내려놨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꿈도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대한 편지를 받고 있는데 꿈 넘어 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넘어 꿈 뭐지? 그 꿈 너머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장애인 그 평생교육사 공부를 하면서 민간 자격증 취득하는데 거기 타이틀이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겠죠. 10여 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그거를 보고서는 제 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제 되짚어 본 거죠. 분명히 나는 강사가 되겠다 그렇게 꿈을 다시 가졌는데 반쪽짜리 강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된 것도 바로 제가 이 꿈 넘은 꿈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멘토 되기, 대리운전을 하면서 얘기했던 얘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그 대리운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못 만나는 사람도 만나요. 왜? 국회의원도 만났고요. 진짜 탤런트 누구누구도 만났고요. 누구죠? 그 고랑나비 김웅기도 만났고요. 그렇게 이제 만났는데 이 누군가 멘토 되기는 진짜 그 사람이 저 강사님 진짜 오늘 진짜 유익한 시간 됐어요. 그럼 제 멘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5명이 아니라 지금은 꽤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도 주고 또 매일같이 그 말씀 보낸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고요.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교회에 다니다가 넘어져서 그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제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런 정보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가보기 기네스북이에요. 제일 작은 교회 혹시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아시는 분? 모르세요? 목사님들이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딱 6명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캐나다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농사 짓다가도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래요. 그래서 이제 나야가라 폭포 갔다가 거기를 꼭 가보고 싶다 내가. 그래서 이제 찾아서 가봤거든요. 근데 너무 이쁘고 하다만 그런 교회를 봤어요. 예. 자, 졸업한 학교 찾아가 보기, 또 나만의 자서전 써보기, 예. 또 선생님 찾아뵙기, 뭐 아직 아시아 11일 횡단 철도 여행 지문 열고 돈다발 뿌려보기, 뭐 이런 잡지책 10번 이상 소개를 해보기, 뭐 이런 걸 했는데 바로 이 버킷리스트가 76번째 있는 77번째 있는 거죠. 고돈 선생님이 직접 이제 사진 찍었던 그런 작년도 6월 19일이었습니다. 우연하게 가서 만날 수 있어야지 이게 내 버킷리스트지 내가 찾아가면 버킷리스트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안 찾아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끝내도 될까요? 네. 그러면 타이틀 올려볼게요. 아름다운 마무리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각 순간과 관계를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나가다가 기꺼이 적별하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자신을 승리했음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의미를 이해하는 기쁜 내면의 승자를 포함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괜찮으셨습니까? 네. 정말 우리 권재원 강사님 훌륭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아까 너무 좋은 자료들을 우리 금연 강사님도 그렇고 좋은 거를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메일을 함께 공유하고 올려놓고 모든 누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강의 자료를 보내달라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강사가 알아님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우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은 훌륭한 강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다시 한번 감사 박수. 수고했어요. 방금 우리 참 얘기해가지고 두 분 강사님 박수를 보내드렸지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드립니다.